내가 지금까지 정말 옳은 길을 걸어왔던 걸까? 제가 60세가 되던 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 살아온 의사로서 저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 4시간, 밥은 대충 때우고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죠.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다시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해온 의사인 제가 정작 자신의 건강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죠. 병원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제 곁을 지키던 동료 의사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제 자신의 무력감,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강조하며 설명해왔죠.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해왔던 겁니다. 병상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많은 동료 의사들은 제게 은퇴를 권유했습니다.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겠어. 그 순간부터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에 누워 제 인생을 뒤돌아보던 어느 날,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치료법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치유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 간호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위로의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의 말에 따라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진찰해온 수많은 환자들 중 호흡이 얕은 노인분들이 각종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자신이 깊은 호흡을 시작하니 온몸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관이 서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를 떠올렸습니다. 하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 혈압이 15 낮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논문을 읽어왔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천하기 시작한 호흡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섯, 여섯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혈압이 안정되면서 제 몸과 마음에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왔지만 이렇게 간단한 호흡법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등산은 날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몸이 아픈 날에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박한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건강의 비밀, 어떻게 이 작은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제 건강 회복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한 것은 바로 장 건강이었습니다. 의사로서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약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몸의 면역력 %가 장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제 60세 건강 위기의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제때 챙기지 못한 끼니, 그로 인해 망가진 장 건강이 제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며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실천한 장 건강관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 한 컵이 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둘째, 식사는 꼭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제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씀입니다. 밥은 씹어서 마시고 물은 씹어서 삼키세요. 빠르게 먹는 습관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나 요구르트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체력이 바로 느껴질 만큼 좋아졌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 건강 관리 덕분입니다. 내 장이 이미 안 좋아졌다고 체념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장은 고작 3일, 4일만 관리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의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장 건강 관리에 이어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하며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다시 정상적으로 일하는 삶.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정말 무모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60세 이전까지 저는 수면을 완전히 무시해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오면 밤새 진료를 보고 아침이면 또다시 정상적으로 일했죠. 결국 그 대가로 제 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면의 황금 시간을 발견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첫째, 매일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대신 저는 이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잔잔하고 편안한 멜로디는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만큼 숙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셋째, 베개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너비의 3분의 1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저에게 맞는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늘 피곤해 보이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난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이 그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재생하고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루 7시간,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제 건강 회복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한 것은 바로 운동. 그 중에서도 균형 잡힌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격렬한 등산이나 과격한 운동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 진료실의 한 경험이 저의 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88세의 한 할머니 환자가 계셨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등산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알고 보니 과도한 등산으로 무릎 연골이 손상된 거죠.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격렬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유연성, 근력, 균형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겁니다. 꼭 공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환자분들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는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체력이 좋아져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세요. 균형 잡힌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챙기던 중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4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새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였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보는 처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잠들기 전에 혼자 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가슴이 너무 죄오듯 아파서 약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제가 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시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마시세요. 셋째,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세요. 처음에 할머니는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셨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의 몸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3달째에는 불면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즐거워요. 손님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 감사일기 쓰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어느 손님은 할머니에게 요즘 얼굴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83세로 혈압약도 최소량만 드시고 당 수치도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시장 상인회의 한 자리도 맡으셨다고 자랑하러 오셨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날씨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중 저는 또 다른 건강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의 힘입니다. 1년 전 81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당뇨약도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죠. 특히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며 집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 만나서 뭐 하나요? 다들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랑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때 저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86세에 홀로 되셨는데 매주 3일 오전에 구청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요가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아침을 함께하면서 점점 달라지셨죠. 저는 김영자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 1층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인생 모임을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겠냐고요. 처음에는 완강히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유드린 끝에 마지못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모임에서 할머니는 같은 처지의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과 아픔을 겪고 있었죠.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때론 웃고 때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식사도 잘하셨어요. 불면증 약도 줄일 수 있었죠. 최근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명상 교실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만두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임 회원들이 내가 담근 만두를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라며 생기 있어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약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줍니다. 취미 활동 역시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시죠.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던 제 여정,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60세에 쓰러졌을 당시 많은 의사들이 제게 은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90세인 지금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되돌아보면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장 건강을 챙기며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즐거운 취미를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만난 제 박무동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 상태였지만 병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행복한 일을 찾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바람도 행복이고 다른 환자분들과의 소소한 일상 대화도 행복이에요. 찾다 보면 행복은 늘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이야기, 건강을 되찾은 여정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세에 쓰러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의 현역 의사까지 제 인생은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등산보다 더 효과적인,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7가지 건강 습관들, 깊은 호흡, 장 건강 관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마인드,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함을 느끼고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운동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90세 현역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90세 현역 의사인 제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100세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놀라운 인생 변화의 비밀을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건강한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